반갑습니다. 하란장 명리 스텝 6 자평진전 함께 읽기 11강이고요. 논음량 생사의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12운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네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학습지 처음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보시면 양가는 모이고 그리고 나아간다. 그래서 순행한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음은 흩어지고 물러나고 그래서 역행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우리 앞에서 합극생을 배웠고 생만 있으면 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팔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른팔이 앞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왼팔은 뒤로 가면서 걸어 나갑니다. 자, 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순 그리고 뒤로 역 하면서 행하는 방향은 같이 걸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양간의 순행과 음간의 역행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장생, 목욕과 같은 그런 항목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순행, 역행, 양가는 순행하고 음가는 역행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다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계절의 움직임은 사시의 움직임은 이미 공을 이룬 오행은 물러나고 쓰임을 기다리던 오행은 나아간다, 흘러간다,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12지지월을 운행하면서 생왕사절의 일정한 순환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은 사한다. 피차가 바뀌는 것이 자연의 움직임인 것이다 해서 우리 앞에서 12운성할 때 양생음사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갑과 을을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을 두고 논하자면 갑은 양이고 하늘의 생기가 모든 목기운에 흐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하늘의 생기이므로 해에서 장생하고 오에서 사한다. 자, 그냥 넘어갈게요. 계속 읽어봅시다. 을은 음으로 나무의 가지와 잎, 지엽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엽으로 하늘의 생기를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갑이 하늘의 생기가 모인 것인데 을은 하늘의 생기를 받는다. 이 얘기는 갑에서 을로 기운이 전달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죠? 그러므로 오에서 생하고 해에서 사한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넘어갑시다. 자, 나무는 해월에 가지와 잎이 떨어지지만 해월에 겨울에 가지와 잎이 떨어지지만 그 안으로는 생기를 거두고 감추어서 가득 찬 상태이다. 다가오는 봄에 자, 겨울은 그 다음 계절인 봄을 준비한다. 그죠? 자, 그래서 다가오는 봄에 발설할 깃틀이 겨울에 이미 만들어져야 되니 해월에 장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월 같은 경우는 아주 이 나무가 무성한 시기다. 그죠? 가지와 잎이 번성하는 계절인데 어떻게 갑이 사한다고 하는가? 왜 그런가? 자, 밖으로는 번성해 보이지만 생기는 이미 발설을 다하였기 때문에 5월에 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밑에서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그냥 읽고 갑시다. 자, 을목은 반대이니 5월에 지엽이 번성해서 생하고 5에서 생하고 해에서 지엽이 떨어지니 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양생음사를 갑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을 가지고 논하면 기와 다르다. 기와 질이 다르다. 갑을 사례로 보았는데 다른 천간의 경우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요것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참 우리를 천재인 줄 아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들을 한번 좀 곰곰 풀어서 고민을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자, 계절별로 목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어떤 계절에서도 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목이 사라지면 계절이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목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데 이 목은 갑만 있어도 안 되고 을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 갑을은 항상 한 짝이 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임묘진 해서 목은 여기서 자기 계절을 얻습니다. 자, 자기 계절에서 특히 인월에서 갑은 여기 적어 보실래요? 같이 씁시다. 갑은 걸록이 되어요. 갑은 걸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죠? 자, 갑은 위로 쏟는 그런 에너지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갑은 걸록이 된다. 자, 그리고 을은 이 인에서 제왕이 됩니다. 요렇게 둘이서 목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한 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묘월이 되면 이제 누가 주인이 되는가 했을 때 을이 걸록을 하게 됩니다. 걸록. 자, 그러면 이때 갑은 걸록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기운을 넘겨주고 제왕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진월이 되면 갑은 이렇게 기운이 계절이 흘러가면서 자기 에너지가 소진되지요. 그래서 갑은 쇠지가 되고요. 그 다음 을은 관대지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관대는 책임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앞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음일간은 다음 계절을 열어갈 책임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오미라는 다음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오미 각각의 계절에서도 절대 갑의 운동은 을의 운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 운동은 사라지지 않는데 자, 사가 되면 갑이 이제 자기 모습을 변형해야 되죠. 자, 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갑은 수를 위로 당기는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수를 위로 당기는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월에서는 걸록하면서 엄청 수를 당겨야 되죠, 위로. 묘월에서도 그 역할을 크게 합니다. 진월에서도 크게 하지만 자, 4월이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운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목의 방향성은 이 방향이다. 그죠? 이 방향인데 자, 우리가 계절을 돌려낸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했을 때 아이고 이 펜이 안 돌아가네요. 단순하게 이렇게 계절을 돌려낸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자, 이 꼿꼿한 이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면 그것을 강력하게 작용하면 회전이 안 된다. 그죠? 계절을 돌려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4월에서는 그 모양을 갑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죠? 하지만 병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을 같은 경우는 목욕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월이 됩니다. 5월이 되면 우리 아까 책에서 5월과 해월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5월이 되면 갑작용을 더 이렇게 위로 막 이렇게 올리면 위가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갑의 작용이 사지가 되고 을은 이제 자기 이 잎을 그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이 을이라는 것은 요 위치에서 경을 달려고 했던 것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열매를 달려고 자, 얘는 장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미월이 됐습니다. 미월에서 갑의 작용력이 너무 드러나면 곤란하다. 그죠? 위로 막 이렇게 솟아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미월부터는 이제 또 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 갑이 이제 여기서 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을도
양지가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묘라는 표현과 양이라는 표현은 드러나 있는 건 아니죠. 양도 엄마 뱃속에서 길러지는 것이고 묘도 이제 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반대 계절이 됩니다. 목운동이 신유술이라는 반대 계절에서 전혀 작용을 안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목의 작용이 점점 이렇게 금의 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원을 작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절이 되고 절, 양, 요 순서가 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때 을은 절, 그 다음 갑이 태면 을은 절입니다. 아까 전에 갑이 묘일 때 을이 양이었죠? 그러면 갑이 양이 되면 을은 묘가 되겠죠. 이게 다 한 세트씩 요 원의 크기를 가져가는 거겠죠. 갑을이 같이 가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해월이 되면 을이 여기서 묘지가 되는 이유는 자, 을은 갑이 끌고 온 갑이 가져온 술을 흩어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갑이 이렇게 술을 땡겨 올렸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이런 작용들을 을이라고 보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술토는 해수라는 그 술을 열어가야 되는 이 계절에서 을이 막 술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해에서 을은 사지가 됩니다. 반대로 갑은 이제 여기서 생지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생사가 여기서 해에서 같이 가고 또 오에서 생사가 이렇게 반대되면서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자를 보겠습니다. 자에서 갑은 목욕이 되지요. 을은 병지가 됩니다. 아까 여기서 사에서 병, 목욕, 갑을이 반대였던 반면에 자에서 갑을은 또 목욕과 병지를 이루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축토를 보면 축토에서 갑이 이렇게 해자축이라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갑을 세워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죠. 자, 축에서 갑은 관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 을이 축에서 쇠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관대랑 새가 한 짝이었던 게 보인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단어들이 다 짝을 이루죠. 걸록의 짝은 제왕이었고 쇠의 짝은 관대다. 그죠? 쇠, 관대, 병목욕, 그리고 생사, 양묘, 절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은 항상 같이 간다라는 거 기억하고 목운동을 하면서 이 각각의 그 계절에서 이 갑과 을이 이런 태세, 이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취해야,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계절이 순환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운성 갑과 을을 사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13분밖에 안 됐는데 요쯤에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